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9 저번에 외번, 내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면 팔꿈치 아프신 분들이 내번보다는 외번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데요. 보통 쫙 펴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이 상태에서 밖으로 꺾이지 않거든요. 살짝 굴곡된 상태에서 팔꿈치 굴곡되고 이렇게 회내된 상태에서 꺾입니다. 근육 하나를 잠깐 보면은 원회내근이 있어요. 여기 내측상과에서 이렇게 붙는 근육인데 이렇게 당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외번에 대해서 만약에 외번이 되면 이게 근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게 되면 그 근육의 장력이 버틸려는 힘이 커지게 되죠. 스트레칭 돼야 되는데 스트레칭 안 되려고 버티니까 이거를 회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원회내근은 굴곡화 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근육도 있지만 외번이 될 때 원회내근에 의해서 회내가 되고 굴곡이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림 6-11을 보면 인대에 관한 얘기죠. 내측 인대가 있고 외측 인대가 있는데 보통은 외측 인대보다는 내측 인대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번보다는 외번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외번이 일어난 거는 각도가 꺾이는 건데 관절 내측부가 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내측 측부인대도 다치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원회 내근도 다치기도 하고 근육을 더 말하면 또 있거든요. 손가락 굴곡근도 여기서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굴곡에 대한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내측면 인대를 얘기하죠. 전선류, 후섬류, 횡섬류 이렇게 있는데 한 번 내측 측부인대가 다치면은 재손상되기 쉽습니다. 이건 모든 관절에서 통용되는 얘기인데 한 번 관절이 벌어지면 관절이 헐렁헐렁 느슨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관절 주변에 대한 충격이 누적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시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의 인대와 관절낭을 건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인대가 또 약해지고, 그러면서 같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인대는 더 손상받게 되고, 그래서 팔꿈치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한 번 손상받은 부위는 다시 손상받기 쉬워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관절의 안정성을 위한 트레이닝이 꼭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14. 이건 뭐냐면 팔꿈치 관절이 구부러질 때마다 내가 최대로 뻗을 수 있는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30도 그러니까 0도에서 30도까지는 길이 큰 차이가 없는데 30도 이상부터는 내가 뻗을 수 있는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짧아진 길이를 일상생활에서 보상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 보상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깨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라운드 숄더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 라운드 숄더 있는 사람들의 팔꿈치를 스트레칭을 해보면 팔꿈치 스트레칭을 잘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팔꿈치 스트레칭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준다면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6-15 이것도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팔꿈치 각도를 어느 정도 각도로 맞춰놓고 일상생활을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빨간 그림에서 나오듯이 30도에서 130도 범위 문을 열고 닫고 던지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할 때는 30도 여긴 포크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을 때는 그래도 120도까지는 쓰인다. 밥 먹는 거니까 많이 굽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손목이나 팔꿈치 수술을 하신 분, 어깨 수술을 하신 분들은 슬링을 걸어서 팔꿈치가 이제 굳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팔이 안 펴지기도 하는데 그때 관절 각도를 몇 도까지 해줘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물론 풀 ROM을 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은 120도에서 30도까지는 최대한 빨리 각도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 각도만 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 있는 그림들은 저번에 말했듯이 구르고 미끄러짐 얘기인데, 이 관절와 부분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이탈되는 거 없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20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팔을 압박력을 받을 때 손목 부분에서는 요골 부분이 넓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요골이 힘을 많이 받고, 2차적으로 척골, 손목 부분의 요골, 그 다음에 골간막이 있죠. 그걸로 척골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관절을 통해서 상완으로 간다. 이 그림이 요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21, 이거는 뭐냐면은 압박이 아니라 물건을 우리가 당길 때나 아니면 물건을 들 때 바깥쪽으로 가는 힘, 이걸 말하는데, 골간막은 작동을 안 해요. 대신 요골과 척골 사이에 골간막만 있는 게 아니라 인대들이 있거든요. 대신 그 인대들이 이탈되는 걸 막도록 잡고, 그 다음에 골간막에 뭐가 많이 붙어있냐면 엄지손가락, 외전, 신전, 굴곡근들이 골간막의 앞뒤로 크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질적으로 골간막이 작동을 안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근육들, 엄지에 있는 근육들이 그 안정성을 유지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들거나 철봉에 매달리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거를 들 때 엄지에 힘을 안 주는 거랑 엄지에 힘을 주는 거랑 이 전환에 들어가는 힘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전환을 단단하게 안정화시키려면 엄지의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그림 6-22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넘어질 때 팔을 짚으면 내측인대가 끊어질 수 있거나 손상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